그 원래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70%만 주기로 했는데 100% 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. 네. 이 결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? 잘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네네네. 잘 살도 못살건 다 세금을 냈잖아요. 잘 사는 사람이 받아도 다음에 또 세금도 낼 거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.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잘 사는 사람들 이번에 뭐 신청을 안 하면 지고? 네네네네. 네,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. 뭐 그런 분들은 뭐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고 사람 기본 문제잖아요. 그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으로 따져가지고 막 70%만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100% 주는 걸로 바뀌었잖아요. 근데 우리는 아직 못 받았어. 아직 돈이 안 들어오셨구나. 코로나19는 들어온 것 같은데 재난금은 아직 안 들어오고 선별해서 준다고 문자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. 원래 그게 선별하는 거였는데 100% 지원으로 바뀌었거든요. 그러면 들어오겠죠. 네, 선생님 그 100%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막 말이 되게 많잖아요. 부자들은 안 줘도 되는데 왜 주냐. 그런 문제가 참 있는 것 같아요. 좀 소득을 따져서 줘야지 너무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이것도 좀 너무 어렵지 않냐 싶어요. 선생님 혹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셨어요? 안 했어요. 하실 예정이에요? 아니면 안 하실 예정이에요? 해야지요. 100% 다 주는 걸로 결정을 했잖아요. 100% 다 주는데 별로 되는데. 왜요? 왜요? 많은 사람한테 그 줄 필요가 없잖아요.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요? 네, 세 분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. 제가 하다 보니까 60대 2분, 80대 1분, 이렇게, 어떻게 보면 노년층 목소리를 주로 들어봤습니다. 지역은 충북, 전남, 제주 분들인데요. 한 분이 긍정평가했고 100% 다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마 젊은 세대까지 아마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긍정적인 목소리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르신들 목소리가 주로 담겨지다 보니까 여론조사는 보통 한 지금 100%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지금 부정평가 하신 분들은 네.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생활이 은퇴하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네. 생각이 드는 게 제 이제 국회 동기인데 지금 이제 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데 그 친구가 집도 있고 그리고 지금 소득도 괜찮아요. 근데 지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더라고. 예. 근데 이제 그게 이 친구가 뭐 이렇게 비자금을 마련하는. 아니 뭐 비자금보다도 공처가요? 아니 뭐 그런 거보다도 이게 선물 주는데 화낼 사람은 없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게 지금 국가가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표현이 어쨌든 주는 건데 왜 주냐고 이렇게 화내는 거는 굉장히 이분이 투철한 애국정신이 애국심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사는 분이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국고가 이제 바닥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. 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야권에 이제 선택을 하는 그 동의하는 거, 그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하시겠습니까? 이것 때문에 오늘 말이 많았어요. 저도 그거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이제 전에 이제 의원실에 있었던 단톡방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걸 올렸더라고요. 약관 동의할 때 전체 동의하면 안 된다. 보통은 전체 동의를 해버리니까. 그렇죠. 전체 동의 하잖아요. 읽어보지도 않고. 제일 마지막 칸에 기부 동참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취소가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? 안 된다고 했다가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되는 걸로 바꾼다고 합니다. 그럼 원래는 안 되는 원래는 안 됐었다고 한 번 딱 하면은 맨 마지막에 선택사항이고 필수사항이 위에 3개인가 있었고요. 맨 마지막에 재난지원금 기부에 동참하시겠어요? 이게 선택이었습니다. 이런 거는 국가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욕먹는 짓인데. 그래서 이제 바로 수정을 한 걸로. 그러니까 수정할 짓을 왜 그렇게 했는지. 최대한 기부를 이제 대통령의 이런 높은 긍정평가에 누를 끼치는 행동들을 공무원들이 하네요.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이제 바로 진노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았을까. 혹은 총리실에서. 어디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좌천되거나 하지 않아요, 담당자가?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네네. 그 나중에 이제 21대 구성이 되면은 후배 보좌관들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. 세대주가 수령하게 돼 있더라고요, 이게. 근데 세대주가 슈킹하는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은데. 그런 것도 있고요.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합의를 보더라고. 4인 가족인데 아들 담배 한 보로 뭐
그러니까 그 남편 담배 한 보로 네. 그리고 딸은 뭐 원하는 게 없어서 안 주니까 네. 아들이 여동생한테 얘기하고 저 너도 담배 한 보로 받아서 자기 달라고 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군대 PX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. 네. 네.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건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는 건데 세대주가 가출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연락이 안 되고. 예, 예. 그런 잘못한 것 분들은 같아요. 어떻게 받나요? 근데 물어봤더니 뭐 동의서를 뭐 받아 뭐 그러니까 위임장을 거기서 받아오라고 그랬대요. 근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위임장을 누구한테 받아요? 차라리 그 엄마가 받는 게 조금 더 안전한데 아빠들이 받아서 슈킹하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대주가 네. 저는 이게 지금 바꿔야 돼. 이게 처음부터 네. 이게 그냥 국민 개개인한테 네, 다 네.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. 여전히 가부장적인 뭐 이런 사고 방식이. 그러니까요. 예. 이 민주적인 정부에서 일반자들이나 예. 또 이 실행자들한테 공무원분들한테 많이 좀 있지 않나 그렇죠.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저 박 부장께서는 몇 명에 해당되십니까? 저희는 3인입니다. 3인. 그럼 얼마 받죠? 80만 원? 80만 원입니다. 아. 예. 저는 참고로 4인 가구 100만 원 받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할까요? 뭐 그러시죠. 예. 뭐. 예. 예. 그럼 마지막으로 이천 화재 분향소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조문 발언 의견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낙연 전 총리가 방문했었잖아요. 네. 예, 근데 이제 막 유가족들이 항의를 하면서 막 뭐라고 하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낙연 총리 아직은 뭐 당선자 입장이지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 네네네. 어떻게 보면은 그 유가족들은 마음이 엄청나게 아플 거 아닙니까? 그분들이 바라는 그 말하고 이낙연 그 당선자가 얘기했던 그 갭인데 둘 다 이해가 가요. 그 크게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. 당선자 입장에서 자기가 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고 만약에 얘기했으면은 오히려 그 반대편이나 네. 유가족들한테는 기분 좋게 들렸을지 몰라도 그 반대편 정당에는 아마 빌미를 줬을 거예요. 그러시는구나. 나는 뭐 그렇게 잘못했다 생각은 안 해요. 근데 유가족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해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. 그런 말씀은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? 어떤 부분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? 국회의원에 당선이셨으면 당선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. 다음 대선을 그 정치부 같으면 가셔서 어느 정도 말을 원칙에 꽃보다 이렇게 이렇게 좀 하자. 아, 선생님도 그 말은 좀 잘못했다고 평가하시는구나. 그렇지. 그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. 이 당선인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. 이야기하면 안 되지. 그 사람이라고.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었어요. 이에 대해서 네.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잘한 것 같아요? 아니면 잘못한 것 같아요? 잘못했죠. 어떤 점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?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명에 가담해놨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좀 잘 해주겠다 해야지. 나는 지원이 아니겠니 모르겠다면 안 되죠.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가 거기에 방문해서 좀 뭐라고 했었어야지 좀 좋았을 것 같아요?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? 안 가는 게 좋았을 거니까. 네, 이천 화재 분향소 이낙연 전 총리 조문 발언이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. 물론 이제 바로 사과를 했죠. 그렇죠. 이제 첫 번째 분, 충북에 사는 60대 분은 그래도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죠. 예. 네.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또 희망적인 얘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. 제가 느끼기에 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왜냐하면 또 만약에 잘해준다고 하면은 좋긴 한데 반대편한테는 공격의 빌미를 줬을 거 아니냐. 벌써 대통령 코스프레 하냐.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이낙연 그 전 총리 지금 이낙연 당선자께서 보면은 원래 기자 출신이잖아요. 네. 그리고 뭐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거 답변하실 때 보면 네. 그 아주 조리 있게 단어 선택도 아주 절묘하게 잘하세요. 그러니까 말씀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시는 네. 분이에요. 그런데 이분이 여기 가가지고서 원론적 수준에서 이제 얘기해줘요. 피해 유가족들은 감정이 이렇게 막 벅차 있잖아요. 맞아요. 예.
근데 위로 받으려고. 그렇죠. 사실 아무 말 안 하고 차라리 손잡고 울어도 예. 될 뻔한 거예요, 이게.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게 제일 정답이고. 예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방문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또 그것도 이제 그 참모인 것 같아요. 네, 제가 볼 때는 문자 메시지. 예. 그 가면 안 된다. 가면 안 된다. 예, 가면 잘못을 인정하고 뭐 저 해서 저도 봤거든요, 뉴스를. 근데 결국은 이제 안 갔어요. 그렇죠. 예. 내부에서도 뭐 얘기는 많이 있었었고. 지금 이게 보면 이제 이분이 지금 부자 몸조심하는 단계거든요. 이게 지금 잘 나가잖아. 네. 본인도 놀란 거야, 자기가 이 정도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. 인기가 생기고 40% 넘는. 그렇죠. 40% 넘는 네. 지금 어떤 지지율이 나온다. 네, 네. 아, 그러면 지금 이게 용의 꿈을 가질 수 있거든요, 네. 지금.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많은 참모들이 이제 말하자면 식객들이 늘어날 네. 겁니다, 지금. 네. 그래갖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건데, 일단은 누군가가 참모 중에 한 분이, 아, 여기 빨리 가야 된다. 네. 이제 대권 후보로서 이런 데 가셔야 된다. 네. 동의했으니까 본인이 갔겠죠. 갔는데 이제 성과가 안 좋았던 거야. 네. 예, 왜냐면 부자 몸조심하는 발언으로 네, 네, 네. 하다 보니 감정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원론적 수준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들의 화를 더 키워버렸죠. 근데 네.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고 아니죠. 조심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. 제가 그랬잖아요. 예. 이분은 기자 출신에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시고 네, 네. 단어 선택도 절묘하게 잘하세요. 그러니까요. 여기 갔을 때 어딩도 보면 네. 단어 선택을 절묘하게 하셨어요. 네.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. 네. 근데 감정을 지금 막 이렇게 추스려야 되는 유가족들이 봤을 네, 때는 그게 위로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뭐라 그럴까 좀 이 포멀한데요. 네. 예. 그러니까 업무적인 그쵸. 뭐 이런 그렇게 거야. 좀 딱딱하게 예. 느껴져. 그렇죠. 무슨 오피셜하게. 동사무소 주사가 나와갖고 네. 장례 절차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. 예. 근데 아무튼 이제 나중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 참모들이 이제 유족분들한테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의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제 우리 전 총리님 가신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낙연 전 총리는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조용하게 이 조문을 하고 올 생각이었는데 이게 좀 약간 커지다 보니까 유족분들도 좀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고 대책을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건데 뭐 당연히 거친 얘기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참모진들이 굉장히 1차적으로는 참모진들이 네. 잘못했다고 봐요. 엄청나게 질책을 그렇죠. 받았겠죠. 근데 그분이 그 성정을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성정으로는 네. 질책하신 분도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예. 이분이 의정 활동 하실 때 보면 원고를 본인이 쓰세요. 네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꼭지 따가갖고 하는 건 저희가 하겠죠. 네네. 보좌직원들이. 네. 근데 그 질의하는 건 질의서 같은 건 본인이 쓴대요. 글을 본인이 쓴대요, 다. 네. 예.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신 분이야. 근데 이제 그 포인트를 참모 중에 누군가 이렇게 탁 던져줬을 때, 이거 좀 말이 된다. 네.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시는 건데, 그러니까 어쨌든 이 참모진들이 잘못된 네. 좀 보좌를 한 게 아닌가, 네. 저는. 왜냐면 이분이 지금 굉장히 이미지도 좋고, 네. 말하자면은 좀 이렇게 장사하는 걸로 보면은 진짜 호떡집에 지금 불난 상태거든요, 이분이. 네. 예. 근데 지금 아무튼 직접 만들어. 바로 사과를 하는 거 봐서는 야 이게 또 단수가 높은 정치 구단의 정치 아닌가. 본인이 느낀 거죠. 본인이 느낀 네. 거지. 자기가 생각해보니까, 갔다 와서 생각해보니까, 내가 너무 그렇죠. 부자 몸조심한 거기서 거 뭐 아닌가. 또 변명을 하거나 그렇죠. 뭐 설명하면 더 사실 유족들한테 네. 위로가 예전에 되지 그 않는 총리, 상황이니까. 그 인준 청문회 때 혹시 보셨어요? 네 봤죠. 그때도 보면은 딱 그 사과할 게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. 사실 사과하면 할 말이 없죠. 그렇죠. 네. 예. 네. 그냥 이분은 스타일이 약간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네, 네. 예. 참 아무튼 그 유족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죠. 사안인데 이 논란이 또 차기 주자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이낙연 전 총리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 오늘 아니 나는 네가 한마디 더 하자면 제가 만약에 참모였으면 여기 절대 가라고 말씀 안 드려요. 예. 이해가 안 가. 여기 왜 갔는지. 예. 괜히 지금 잘 나가시는 분 공경에 빠뜨리고 뭐 하는 거예요. 근데 아무튼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좀 워낙 그 지지율도 높지만 또 존경받는 공경의 대상인 정치인으로서 가서
지금 유족들이 그 전날 뉴스까지만 해도 막 화환을 막 던지고, 그 조화를 던지고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막 표시하는 그런 걸 봤을 거예요. 그래서 위로하려고 정말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가서 의외의 이제 또 반응들이 나오니까.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내가 이게 했다가 나중에 문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, 네. 사실은 업체 사장이 네. 제일 잘못이 커요. 그렇죠. 예. 정치인들은 뭐 물론 이런 관련 이게 인재라고 하니까 네. 법안을 갖다 잘 정비를 해놨으면, 네.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제 엄격한 그 공사할 네, 때 이런 네. 수준 같은 거 엄격하게 이제 규제들을 해놨으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겠죠. 근데 또 엄격하게 하잖아요.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 이건 행정적으로 한다고 엄격하게 하는 규제가 많다고. 네. 그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서해 오도 다니고 그럴 때 보면은 옛날에는 그 주민등록증 확인을 안 했었어요. 네. 그냥 없다고 그러면은 그냥 신용카드 결제하고 네. 표고 사고 탔거든요. 네. 요즘에 주민등록증 검사를 다 해요.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. 네. 다 불편하다 그래요. 근데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. 그렇죠. 사고를 네. 대비해가지고.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참 이 어떤 고인들에 대한 조의를 제가 표하지만 이게 좀 근데 그렇더라고요. 만약에 이제 아까 문자메시지 얘기 나왔으니까 참모한테 문자메시지를 받고 두 번째 안 갔잖아요. 네. 두 번째 가지 말라는 게 아무튼 언론에 노출이 돼가지고 보도가 됐어요. 그러면 혹시 또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결국은 안 갔어요. 거기에 대해서는 안 가는 게 맞았나요? 두 번째도? 그거는 뭐 득과 실이 다 있죠. 네. 모든 이 정치인의 모든 행동에는 네. 득이 있으면 실이 있고 실이 있으면 득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걸 계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. 이게 무용의 것들이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. 근데 본인이 판단했겠죠. 예, 그거에 대해서. 본인도 아무튼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랍고 그렇죠. 가서 특별히 위로가 되지 못한다,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두 번째도 안 갔겠죠.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얘기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본인은 안 갔지만 네. 분명히 사후 조치는 하지 않았는가 네. 그런 게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본인은 안 갔지만 누구 대리인이나 누구를 좀 보내서 네. 상황 설명을 좀 하고 위로의 말씀, 위로 말씀 전하고 뭔가 좀 하지 않았을까. 왜냐면 그랬을 그 수도 이후로 있겠네요. 유족들의 얘기가 없어요. 그렇죠. 별로. 예. 이게 만약에 그러고 안 갔다 그러면 또 이제 막 네, 커져야 네, 되는데 그랬을 수 있죠.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사후에 그런 게 조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. 예측을 해봅니다. 예. 네, 오늘 슬기로운 조사 생활 첫 번째 시간, 아는 형님 아니고 아는 보좌관, 박재선 보좌관, 무려 국회 보좌관을 20몇 년이요? 21년 5개월. 21년 5개월을 해서 거의 선수로는 한 6성급이네요, 그러면. 그렇죠. 5선 하고 이제 한 5선하고 제가 중간에 14년에 들어왔으니까 14, 15, 16, 17, 18, 19. 예, 6선, 6성급 보좌관. 거의 뭐 국회의장을 보좌해도 될 만큼. 그렇죠? 그렇죠. 제가 거쳐간 의원들은 많죠. 네. 동문회 안 합니까? 의원들. 본인 중심으로. 뭐, 참고로 사실 뭐, 박상은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모셨지만, 뭐, 강재수 대표보다, 얘기는 뭐, 좀 꺼려 하는데, 윤상현 의원도 모셨고요. 뭐, 굉장히 친했습니다. 형동생 하다가, 요즘은 좀 서먹서먹 하다 보니까. 편집해 주세요. 네. 저한테 얘기 좀 말아달라고 했는데, 아무튼, 많은 이제 의원들을 모셨던, 아는 보좌관, 1번 보좌관, 박재선 보좌관. 오늘 뭐 첫 번째 시간인데, 못하면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일 줄 알았는데, 잘 하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더. 재밌는데, 이거 하니까. 네. 예. 다음 시간에도 그럼 박재선 보좌관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고, 뭐 고맙습니다. 반응이 좋으면 계속 3회, 4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슬기로운 조사 생활 첫 번째 시간, 마치겠습니다.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